일단 외로운 칼잡이, 골든아워의 주인공이시고 명예 해군 중령으로 승진하신 분, 아주대 중증 외상 센터장 이국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많이 반가워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장 이국정입니다. 끝. 이제 끝나신 거예요? 북한군 한 명이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사망을 하는 한 연간 30만 명 정도를 세상을 떠나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겠죠. 네. 이제 아무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암이 제일 많다고 많을 생각을 하시지만 뭐 전체 30%가 안 되고요. 한 28%. 아 그래요?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것도 한 20%가 미치지 않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외인사입니다. 다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세 번째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체를 다 봤을 때 그렇고요. 40대 이전에 한참 일할 때 분들만 이렇게 축약을 하게 되면 40대 이전에 사망 원인으로만 치면 그러면 그때 돌아가셨다 그러면 중증 외상이 거의 1등입니다. 그건 선진국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자살 시도를 강력 범죄 같은 것도 많이 늘고 있어서 그렇죠. 그것들 예. 비율이 가능하면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장애율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장애가 없는 상태로 네. 나더라도 이제 최소한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그래야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사회를 잘 복귀를 해서 또다시 프로덕티비티를 가지고 사회에 이제 기여하는 경제 바가 활동을 있기 해야 때문에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이제 BC 레이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손익 투자 비율 같은 걸 재는 걸 이제 KDI에서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BC 레이쇼가 뭐 2.0이 넘어가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특히 어린애들이나 뭐 청소년 같은 애들이 다쳤을 때 잘 살려놓으면 훨씬 더 그게 그런 애들 중에서 뭐 경제적으로 나중에, 따져도 그렇죠. 이득이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이대까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거는 단순 여기 돈 좀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일단 큰 이유가 있고요. 그 군에서도 군 병원도 짓고 경찰분들도 경찰병원 따로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외상센터가 그렇게 사회 공공 안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병원들이 중환자실이 40병원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중환자실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병상에서 7, 8%를 잘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500병상짜리 병원이 병원을 되는 가지고 거죠, 있는 사이즈가. 중환자실인데 왜 그렇게 중환자실을 많이 안 늘리냐면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적자 구조가 지금 여러 가지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의 진정한 의료의 내공은요. 뭐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이나 국가가 진정한 내공은 위기 상황 때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 그리고 중증 외상 이런 분야에서 진정하게 내공이 발현되는 거지. 지금 하는 거 로봇 수술이나 이렇게 몇몇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안과적 수술이나 이런 것도 잘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내공은 국가 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진정한 내공은 이쪽 응급의료나 외상 그럴 때 얼마나 잘 그 사람을 살려내고 깔끔히 잘 치료하느냐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자만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기존에 있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헬리콥터들의 운영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시범 사업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 성격으로 해서 런던이나 그런 데처럼 좀 운영을 하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은 뭐 다른 시도에도 이제 확산이 돼가는 걸 바라고는 있는데 이제 그건 그때 가봐서 하는 거죠. 일단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그렇게 가기로 했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외상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의료하고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비행 환경 같은 것도 전혀 안 맞고 그렇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려면 선진국에 사는 걸 최대한 근접하게 가지고 와야지 처음부터 기존의 한국의 그 틀하고 타협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런 것에 좀 용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기만이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또 집중되니까 뭐 그것만 문제냐 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한국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하고 메커니즘하고는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어디 한 곳만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선진 사회 모델을 그대로 들이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쪽은 고쳐지지 않는다.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한 스텝도 안 걸리는 게 없거든요. 기존의 의료의 틀이 있습니다. 예. 기존의 예를 들면 바꾸기가 기존의 비행이라든가 예. 기존의 헬기가 기동하던 틀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한국 사회가 분명한 생각은 한국 사회가 좀 용감해져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대로 들이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쪽은 고쳐지지 않는다.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한 스텝도 안 걸리는 게 없거든요. 기존의 의료의 틀이 있습니다.